네,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위생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은 1조 목적 나와 있죠.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목적사항은 여러분 가장 기본이 자,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국민 보건 증진입니다. 우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받으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나오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한 가지는 자,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이 세 가지 기능을 해가지고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봐두시고요. 자, 문제상에서 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죠. 자, 우리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인데 또 양적 향상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용어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는 항상 출제 잘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식품 개념 나와 있죠. 자, 일단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테마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 식품 개념에서 항상 여러분 물어보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이다, 재배다, 재배. 자, 그래서 사람들 포함이라고 하는 것만 조심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식품 개념에는 의약으로 섭취되는 의약품이죠. 의약품은 재배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식품 개념은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으로 섭취되는 걸 재배하고 그런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러면 첨가물이라는 것은 우리 식품에 넣는 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또는 표백 또는 산화방지죠. 자, 그래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 첨가물 넣고는 궁극적인 목적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 감미, 자, 또는 착색 또는 표백 또는 산화방지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일종의 사용하는 물질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자, 대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이 경우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살균 소독입니다. 자, 소독 등 간접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죠. 자, 이것은 포함이 된다는 거. 자, 이건 또 제외라고 하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식품 첨가물에는 우리 기구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돼 가지고 간접적이나마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죠. 간접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이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첨가물 개념은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화학적 합성품이 나옵니다. 자,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하죠. 화학적 합성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 거기 나와 있죠. 화학적 수소 원소 화합물을 분해 반응 이외라고 나와 있죠.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해 반응은 들어가지 아니하죠. 자,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분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소를 분해만 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지 아니하죠. 우리 화학적 합성품에는 분해 반응으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돼요. 분해 반응 외 화학 반응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분해 반응을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영어에서 특징적인 것만 잘 기억해서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구용기 포장이 나옵니다. 우리 기구하고 용기 포장입니다.
자, 두 개 또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기구는 사용하는 기계 등을 의미할 것이고, 아울러서 용기 포장. 용기 포장은 주로 우리가 넣거나 쌓는 걸 얘기하죠. 우리 포장한다, 용기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기구 개념이 거기 나와 있죠. 자, 기구라는 것은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다 나와 있죠. 자, 포인트입니다. 우리 식품 등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이죠. 직접 닿는 거. 그러니까 직접 닿는 기계, 기구 보이죠? 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계, 기구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할 것이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건 나와 있죠.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거나 담는 것, 그래서 직접 닿는 것, 다시 말하면 사용하거나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구라는 개념은 직접 닿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또는 담는 것을 말하죠. 네, 우리 기구에서는 여러분 재배되는 것들이 있죠. 자, 기구가 아닌 것들.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기구 또는 일반적으로 위생용품 나와 있죠. 위생용품은 재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 농업이나 수산업이죠. 예를 들어 채취할 때 사용되는 것 또는 위생용품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구 개념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44회 시험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요. 자, 보시면 농업이나 수산업 채취할 때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뭐 호미라든가 호미, 자, 또는 탈곡기 이런 거죠. 자, 또는 수산업 같으면 낚시, 자, 또는 우리 투망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세요. 이게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또 위생용품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일회용이죠. 자, 일회용 컵이라든가 또 우리 위생 물수건, 다시 말하면 일회용 수건. 자, 일회용 물수건 있죠. 이런 거. 자, 또 일회용 젓가락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자, 이런 것은 기구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식품 등이 직접 닿는 기계 기구를 하더라도 농업 수산업 채취 때 사용되는 거라든가 위생용품은 재배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용기 포장이 나옵니다. 자, 용기 포장은 기본 개념이 거기 나와 있죠. 자, 우리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넣거나 싸는 것, 이게 기본적 용기 포장의 기본적 개념 특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아울러서 자, 식품 등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넣거나 쌓는 것, 그리고 함께 건네는 물품입니다. 함께 건네는 물품. 자, 이 개념도 기본적으로 용기 포장의 개념이다. 용기 포장이 나오려면 넣거나 싸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올 것이고, 기구는 직접 닿는 것, 또 일반적 식품 등을 사용하고 담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직접 닿는 것, 이게 보통 기구. 용기 포장은 일반적으로 넣거나 싸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기 포장도 여러분 간간히 지문상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자, 용기 포장은 식품 등을 담아서 파는 그릇.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린 지문 됩니다. 용기 포장은 담아서 파는 그릇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을 건넬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할 것이고, 그만 별도로 파는 건 아니다. 넣거나 싸는 것, 이것부터 용기 포장을 의미한다. 개념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위해가 나오죠. 자, 위해라는 것은 자, 보시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나와 있죠. 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영업이 나오죠. 자, 영업은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판매 또는 기구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자, 대신 영업에서는 여러분 자, 농업이나 수산업 나오죠. 자, 그래서 농업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로 나오죠. 그래서 영업 속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이라든가 내지는 수산업입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식품 채취업입니다. 자, 이것은 제외. 다시 말하면 영업 개념에서는
우리 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채취업, 또 수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뭐 벼농사를 한다. 자, 또는 우리 수산업 같으면 자, 우리 굴이나 미역을 채취한다. 자, 이런 것은 일반적 영업 개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영업은 자, 우리 농업수산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식품 채취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영업자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영업자는 여러분 꼭 문제상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자만 의미한다면 틀려요. 허가나 등록,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자라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 등록한 자, 또는 신고한 자, 이런 자가 들어가는 거지. 허가 받은 자만 영업자다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가 받은 자 들어갈 수 있고 등록, 신고한 자 들어간다. 영업자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식품위생이 나와 있죠. 자, 식품위생 개념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식품위생을 정리합니다. 자,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대상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식품위생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대상을 해서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상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나오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자, 또는 기구, 용기, 포장이 나옵니다. 자, 이걸 대상으로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식품위생에서는 그 대상에서 우리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것하고 물어보거든요. 자, 식품 영양, 자, 영양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자, 그것도 우리가 식품위생이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 대상은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자,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이죠. 자, 그냥 기억해 놓으시고, 식품 영양은 위생 대상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이 집단급식소 나오죠. 자, 우리 집단급식소 개념은 잘 물어보는 한 가지입니다. 좀 체킹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급식시설을 말할 것이고, 우리 영양사들이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단급식소 개념적 요소 먼저 정리하는데요. 일단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집단급식소가 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되겠죠. 영리 목적이 아니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특정 다수인에게입니다. 특정 다수인에게. 자,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한다 나와 있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급식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단 개념적 요소 일단 네 가지 잡아두세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분도 꼭 여러분들 영리 목적이 아닌데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특정 다수인입니다. 자, 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 불특정 다수에게 보통 일반 음식적이다. 일반 음식적은 우리 집단급식소가 아니죠. 집단급식소는 우리 기숙사 학생이든 내지는 우리 병원 직원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다수인이 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하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또 여기서 다수란 개념은 얼마를 말하냐, 여기에 관한 문제고,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자,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죠. 자, 일회 급식 이론이 5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일회 50명 이상. 보통 다수 개념은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일회 50명 이상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집단급식소는 계속적으로 음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계속적. 자, 그래서 여기도 일회적으로 만약에 음식을 공급한다. 자, 이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에 한 번 음식을 공급한다. 이건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급식시설 보이죠? 자, 급식시설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숙사 보이죠? 자, 기숙사가 들어갑니다. 또 학교도 들어가고요. 자, 학교 들어가고 이제 추가된 게 여러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도 여기에 해당된다. 집단 급식소에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도 들어간다. 하나 봐두세요. 여기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원이라든지 자, 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 또는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보이죠? 이런 거. 자, 또 우리 산업체. 자, 또는 각종 후생기관들 나오죠? 후생기관. 자, 이게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집단급식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 개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특정 다수 인에게 공급한다는 것, 또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한다는 것, 그러한 우리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영리 목적 틀리다고 말씀드렸고, 자, 불특정 다수 하면 틀립니다. 또 다수 개념은 1에 50명 이상, 1에 50명 이상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급식시설에는 기숙사도 있고 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들어갑니다. 자, 또 일반적인 사회복지라든가 병원, 공공기관 또는 우리 산업체 또는 후생기관, 국가 지자체 보이죠? 자, 이런 데를 우리는 집단급식소라고 한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개념 아주 중요하니까 꼭 체킹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개념 나와 있죠. 한 가지 또 이 개념도 한번 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한 것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잘 체킹해 놓으시고요. 자, 식품의 이력을 추적 관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단 식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자, 정보 기록 관리는 식품의 각 단계입니다. 그 단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 단계입니다. 자, 제조나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자, 이 단계까지 그 식품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 자,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뭐 식중독이 발발했다 등등이,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정보가 다 기록 관리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그게 발생했는가 찾아야만, 원인을 규명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기록된 정보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한다. 자, 그래서 조치 해결하겠다는 의미죠. 이게 보통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기본적 틀입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이나 판매 단계까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판매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식품에 대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한다.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도 취지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력 추적 관리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간히 이걸 써놓고 이게 해당되는 걸 골라라고 물어보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물어보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식중독 개념 나오죠. 자, 식중독입니다. 자,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 나오죠. 자, 발생하였거나 발생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하고 독소형 질환이다. 식중독은 감염성 질환, 자, 또는 일반적으로 독소형 나오죠. 자, 이런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식중독 개념은 일반적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그것을 말한다. 자, 개념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용어는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 나옵니다. 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식단이라고 하면 급식 계획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단급식소의 식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급식 계획서에 관한 파트인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보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집단급식소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이 보통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자, 고려사항이 자,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영양섭취 기준에 따라서 음식명이 나오죠. 그래서 음식명. 자, 또 식재료 나오죠. 식재료 이렇게 받으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영양성분 나옵니다. 자, 영양성분. 자, 또는 조리 방법 나오죠. 자, 또 한 가지가 조리 인력까지 고려합니다. 자, 조리 인력. 자, 그래서 일반적 고려사항이 5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집단급식 식단, 이 식단을 작성을 하는 것은 급식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런 급식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려사항이 5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5가지는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 방법, 조리 인력. 자, 이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고려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재료 가격이다. 내지는 음식의 가격이다. 또 식품의 가격이다. 뭐 이런 것은 식단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아니다. 그죠? 영양성분 들어가죠? 가격을 고려하는 건 아니다. 조리 방법, 조리 인력 고려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것들 식단 개념을 하나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용어들을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용어 문제 여러분 그만큼 출제가 잘 되기도 하고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잘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조 목적하고 2조 자, 용어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3조로 들어갑니다. 자, 3조는 우리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식품 등의 취급에 대해서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항 보면 자,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판매죠. 자,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또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자, 소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분이 뭐죠? 한마디로 소분은 우리가 작게 나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소분은 완제품이죠. 그 완제품을 여러 각도로 자, 가장 작게 쉽게 말해서 작은 부분으로 작게 서로 분리하는 거죠. 분할하는 걸 말합니다. 자, 쪼개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 우리가 소분업도 있잖아요. 쪼개 가지고 판매하는 것. 자, 그래서 작게 분할을 하는 거. 이것도 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반, 진열이죠. 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대신 자, 이건 식품을 취급할 때 거기 보시면 판매 외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점들 우리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는 판매 목적만 들어간 게 아니라 판매 목적 들어가지만 자, 우리 판매 목적 외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라 나와 있죠.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때도 이때도 포함이 된다. 꼭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용기 포장이죠. 역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구용기 포장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일반적 기구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서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기구용기 포장은 완전 멸균하여 사용한다. 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점이 됩니다. 일반적 기구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완전 멸균도 어려울 뿐더러 완전 멸균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조문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으로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멸균을 사용하는 것은 없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위생적 취급을 하는데 취급에 관한 기준이죠. 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 시행령을 말하죠. 그건 아니고 우리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반적 내부는 항상 청결 관리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또 일반점들 조리실, 포장실 등 내부는 항상 청결 관리해야 된다 맞고요. 자, 또 한 가지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부패나 내지는 변질 쉬운 것, 자,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자,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관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조심할 것은 자, 모든 식품 등입니다. 자, 모든 식품 등을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된다. 그건 틀렸죠. 자, 모든 식품 등을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것, 이것이 대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런다피 모든 식품이 냉장고 들어가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품 등을 냉동 냉장실에 보관 관리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죠. 자, 이때는 일반적 냉동 냉장 시설 그리고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나와 있죠.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네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종사자들이죠. 자, 우리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모,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전까지는 위생모밖에 안 나왔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자, 마스크 부분도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해요. 자, 그리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5번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이 자, 제조 가공이죠. 자, 수입품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죠. 자, 채소 판매 단위로 채소 판매단위로 포장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포장된 식품 등입니다. 자, 여기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냐고 판매 목적으로 분할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리 컵라면이나 내지는 일회용 다류 자, 또는 뭐 호빵 또 뜨거운 물 부어주는 거 이런 것은 예외가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조 가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조심할 것. 이때 제조 가공하는 거에는 수입품도 포함입니다. 수입품을 제외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수입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을 자, 채소 판매 단위입니다. 자,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채소 판매 단위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것을 자,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안 받고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분할 판매는 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채소 판매단위 그것을 더 분할해 가지고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물론 자, 여기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자, 우리 여러분들 컵라면 같은 거, 자, 컵라면 박스에 있지만 우리 하나씩 판매를 가능하잖아요. 자, 또 일회용 다류, 일회용 뭐 우리 차 마시는 것 이런 거, 또 호빵 등을 데워줄 때 뭐 등등이죠. 이런 것은 분할 판매 가능하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다. 자, 6번 또 하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 즉 제조, 가공, 조리에서 직접 사는 기계기구 보이죠? 또 음식입니다. 항상 청결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어류, 육류, 채소를 취급하는 칼, 도마죠. 각각 구분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어류, 육류 또는 채소류, 자, 여기에 사용되는 칼이나 도마입니다. 자, 이 칼, 도마는 자,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상에서 통합하여 사용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어류를 쓰는 칼, 또 육류에 쓰는 칼, 채소류 칼, 칼이나 도마입니다.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7번째는 여러분 당연한 것. 유통기한이 지난 거죠.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유생적 취급 기준 우리 3조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